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4화 책 제목 콜레 클래러티 읽어주기 제1장.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너무 유용하고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있고 요산도 있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이은영 씨가 나레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콜레스테롤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할까? 몇십 년간 건강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콜레스테롤은 필요하지 않으며 과다한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치료들이 발달되어 왔다. 이 챕터에서 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당신은 꽤 놀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아주 간단한 진실이 있다. 우리의 신체는 콜레스테롤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콜레스테롤은 신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실제로 혈액의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신체가 직접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은 이 컨셉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며 호르몬 합성을 위해 부신으로 이동되어 신경세포를 보수하고 지방 소화를 위한 담즙을 생산하고 비타민 D와 합성하여 세포의 구조적 요소를 이루기도 한다. 신체의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한다. 만일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암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이 될 수 있다. 캐시욕. 콜레스테롤은 인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 없이는 죽을 것이다. 비타민 D의 생성과 성 호르몬의 생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세포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담즙 생산, 지방의 소화 능력에 중요하다. 막시슨. 콜레스테롤은 왁스 같으며 지방 같은 물질이며 간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인간과 동물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콜레스테롤 없이 세포는 스스로 보수할 수 없으며 호르몬 수치는 비정상이 될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물과 염분의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지방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콜레스테롤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세로토닌 수치를 급증시킨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이 꽤 중요한 물질인 것 같이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화학적으로 혈액의 콜레스테롤과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동일하다.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 분자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부터 섭취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일정한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필요를 꽤 잘 조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된다면 신체는 적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낸다. 반대로 적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신체는 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혈액 속 콜레스테롤은 신체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는 양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액 또는 신체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주된 결정 요소가 아니다. 닥터 크리스 마스털존. 2013년 4월에 나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베리액트릭 피지션스 샌디에고에 참여하였다. 연설가 중 한 명인 피터 에티아 MD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였다. 식단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15%만이 신체에 의해 흡수되어 사용되며 남은 85%는 배출된다. 그의 결론은 우리가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가? 콜레스테롤의 항산화 영역에 있어서 심장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순적이지 않은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염증에 대한 신체적 반응일 수도 있다. 또한 신체의 오작동의 증거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의 하락. 이 책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에 대한 다른 이유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콜레스테롤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만 알아도 좋다. 그러므로 약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은 박테리아나 세균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더 흥미가 생기지 않는가? LDL 저밀도 지단백 입자들은 신체의 정찰병 또는 보초병의 역할을 진행하며 세균과 같은 물질을 발견해낸다. LDL 입자 단백질은 아주 연약하며 쉽게 산화된다. 박테리아 세포벽 요소와 접촉하였을 때 이는 재빠르게 산화된 LDL로 변하게 되며 지방을 찾는 세포들에 의해 차지되지 않는다. 대신 산화된 LDL은 백혈구에 의해 차지되며 이로 인해 LDL 지방 단백질을 산화시킨 미생물에 대한 적절한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산화 LDL 수치의 증가가 많은 건강 문제와 연관이 되는 이유이다. 산화 LDL 수치의 증가는 신체에 존재하면 안 되는 외부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한다. 폴 자미넷. 하지만 저는 아직도 콜레스테롤이 동맥을 막는 것이 걱정됩니다. 콜레스테롤 이론은 실제로 액면 그대로는 꽤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만일 막힌 동맥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콜레스테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심장질환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확정지어 버린다. 동맥경화 플라크는 콜레스테롤 이상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막힌 동맥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 심장질환과 콜레스테롤을 연관짓는 증거들은 콜레스테롤 이론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적어도 처음에는. 닥터 존 브리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다. 기름진 음식물 쓰레기가 부엌 싱크대의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것과 같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동맥이 막힐 것이다. 아주 편리하고 생생한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이다. 신체의 동맥은 부엌의 파이프와는 전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나의 평균 체온은 약 38.6도였으며 이 정도의 온기는 포화지방을 녹였을 것이다. 더운 날 베란다 마루에 버터 한 덩이를 놓는 것과 같다. 멀지 않아 버터 한 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신체 내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아주 흥미롭다.
장기에서 바로 혈액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림프구를 통해 이동되어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정맥에 도착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심장으로 이동하게 하여 맛보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신체가 심장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보내는 이유는 심장이 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심장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간절히 필요로 하며 내장은 심장에게 이를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나머지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신체의 다른 곳에 사용되기 이전에 간으로 먼저 이동된다. 스테파니 세네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의사인 닥터 마이클 로드버그는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의 과학 저널인 서큘레이션 칼디오베스큘러 퀄리티스 앤 아웃컴스의 2014년 1월호에 막힌 관상동맥 혈관 질병에 관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서 화를 돋게 하는 광고를 본 후 이 글을 적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심장 카테터법을 광고하는 목적으로 막힌 파이프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이미지는 간단하고 친숙했으며 암시적이었다라고 말하며 또한 이는 틀린 이미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안셀 키스와 지방질 가설 잘못된 정보의 짧은 역사.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동맥경화 플라크를 나타낸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콜레스테롤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동맥경화 플라크는 콜레스테롤과 세포 파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왔다. 위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콜레스테롤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대부분의 심장병 전문 동기들이 콜레스테롤을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1963년이었다면 말이 되었을 것이다.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1856년에 독일 병리학자 루돌프 벌초우는 동맥의 콜레스테롤의 축적은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과 심장질환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이 개념은 1913년에 러시아 병리학자 이콜라이 아타니코프가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제공하자 아테롬성 플라크를 형성했다는 것을 발견하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토끼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함유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생물학적으로 익숙치 않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1951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조지 더프와 가드너 맥밀리안의 기사 리피드 하이포데시스로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었다. 리피드 하이포데시스는 앤셀 키스,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과학자의 눈에 띄게 되었다. 1956년에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은 키스의 세븐 컨트리스 스터디, 심혈관 질환은 식이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로 인해 발생된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지중해식 식단을 알리려 했다. 이후에 키스와 콜레스테롤의 이야기를 더 할 것이지만 톰 너튼의 다큐멘터리 영화 팻 헤드와 게리 튜브스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굿 칼로리, 배드 칼로리에서 키스의 흠 많은 주장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와 책 모두 어떻게 키스가 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들을 날조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식이지방을 악당화시키는 것은 CPP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1973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되며 절정을 이루었다. 실험의 결과들에 기반하여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은 심장 건강을 위해 권장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역시 결함이 존재한다. 연구의 뒷면은 아주 부적절하였다. 하지만 세뇌는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인들은 지방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장되었다. 의사로부터, 정부로부터,
음식 제조회사들로부터, 미디어로부터.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증명되지 않는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CPPT의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NIH는 더 이상의 실험은 필요 없다고 단정지었다.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는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제는 치료를 할 시간이다.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은 이것을 메아리처럼 다시 진술하였다. 이 두 단체의 영향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은 스타틴 약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약학의 역사에서 큰 오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30년 동안 그 오점에 기반한 약을 사용하고 있다. 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을 막히게 한다는 키스와 CPPT의 의견에 맞선 도전에 대한 실패는 의도치 않는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미국인들의 식단 변화이다. 1977년부터 1978년, 2005년부터 2008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지방 섭취량을 85.6g에서 75.2g으로 줄였다. 동일한 기간 동안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퍼센트는 39.7%에서 33.4%로 하락하였다. 그렇다면 비만, 당뇨, 심장질환의 발병률은 어떠했을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심장질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살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의 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해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 비만과 당뇨 또한 유행병처럼 만연하다. 관상동맥 질환의 재정적 부담은 1년에 1,100억 달러에 가까우며 이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식이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심장질환의 진짜 범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명백하다. 이들은 진짜 범인이 아닌 것이다. 새로 등장하는 증거들은 이 전통적 주장이 완전히 틀렸으며 해로운 정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필요하다. 좋은 소식은 콜레스테롤의 경우 그 증거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의 문제이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아니다. 1979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내가 게재한 연구에서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은 심장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닥터 프레드 쿠머로우. 당신의 건강 지지자는 바로 당신이다. 대중들은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으로 분리될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현존하는 방법들이 잘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의 건강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구의 70% 이상이 과체중이고 비만이며 2,900만 명의 사람들이 당뇨 환자이며 7,500만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 전증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식단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나는 사람들이 직접 건강을 챙기는 것을 옹호한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개인들이며 각자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학은 건강에 있어서 우리를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나그네 쥐처럼 여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명백히도 잘 작용하지 않는다. 과학은 항상 변화하고 의학 영양 전문가들은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겠는가? 음식과 제약 회사들은 당신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건강을 홍보하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배우고 배운 것에 기반하여 행동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환자를 보면 직겁을 한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곧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체중이 감량되고 검사 결과들이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슐린과 당뇨 약물 섭취를 그만둘 수 있게 된 환자들은 위처럼 말하는 의사들의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 닥터 우페 라븐스콥 1960년대에는 고기의 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다. 디저트나 탄산음료는 특별한 파티에나 섭취했다. 닥터 켄 시카리스 콜레스테롤과 혈액검사 전문 용어들은 이 책의 뒤쪽에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알아야 할 한 가지 용어는 염증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룰 예정이다. 콜레스테롤이 아닌 염증이 심장질환의 진정한 범인이다. 신체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신체를 더욱 자유롭게 다닐 것이며 혈관이나 세포벽에 축적되지 않을 것이다. 염증은 우리의 신체가 독성에 노출되었을 때나 신체가 소화하도록 디자인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그 음식들은 버터, 고기와 치즈에 함유되어 있는 포화지방이 아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온 음식들, 바로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었던 음식들이다. 콜레스테롤이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소방관들이 방화를 했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 질환의 범인이라는 개념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하려기 때문이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실험의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수하여 돈을 벌어들인다. 여기저기 환자들을 오진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게리 타브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클래리티 핵심 개념. 신체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많은 역할을 한다. 막힌 동맥 컨셉은 틀렸다. 사람들은 지방 섭취를 줄였지만 심장질환 발병률은 증가하였다. 당신이 당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